안녕하세요. 오정박 하우스에서 정을 맡고 있는 정희섭입니다. 부비동염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비동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악 쪽에 있는 치아랑 부비동염은 상관이 없고요. 어금니가 상악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가 상악동에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치아의 뿌리를 누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이 생기는 곳이 눈 주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제 눈 위쪽에 이제 전두동이라고 이마 쪽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눈 안쪽에 사골동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 눈 안쪽에 아플 수 있고, 상악동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눈 아래쪽에 아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면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부비동염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비동염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특히 어금니 쪽에 있는 치아들이 부비동에서 상악동에서 나오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픽스처라고 해서 나사 같은 임플란트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치아에 심게 되는데, 그 심는 과정에서 그 픽스처가 상악동에 점막을 찢게 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픽스처가 상악동 내로 탈출하게 되면 이물 반응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비동염 심하게 되면 이제 상악동에 있는 염증들이 그 픽스처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상악동염이 있거나, 상악동에 무릎 같은 게 있어서 그 나사 같은 픽스처를 누르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를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술로서 상악동 염증을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에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 화농성 분비물이 생기게 되면 그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특히 곰팡이 감염에 의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덩어리를 제거해야만 냄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부비동염에 의해서 후각 소실이 있는 경우는 코가 막혀서 일단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록 같은 게 생겨서 후각 세포가 있는 데까지 물질들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냄새를 못 맡을 수가 있고, 또 분비물들에 의해서 후각 세포 있는 곳들이 막히게 되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염과 부비동염이 사실은 하나의 질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 코 안에 있는 점막뿐만이 아니고 부비강에 있는 점막에도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비동염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부비강과 코가 연결되는 그 구멍이 막히는 건데요. 알레르기성 비염 염증 자체에서 코에 폴립이라는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혹에 의해서 그 부비강과 코가 연결되는 그 좁은 길이 막히게 되면 부비동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서 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약물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부비동염의 분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 유병기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급성이라고 하면 한 3주 이내에, 만성이라면 그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급성 부비동염은 대부분 약물, 특히 항생제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 1, 2주의 투약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만성 부비동염은 투약에 의해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고 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분류도 있습니다. 부비동염 수술은 부비강의 입구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다시 좁아지면 다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술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비동염이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그 입구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체질적으로 특히 혹이 잘 생기는 경우에는 그 입구가 자주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의 경우 1회 수술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후자의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조절을 하셔야 다시 수술방에 가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의 이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비동염이 생기는 곳이 크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쪽에 전두동, 눈 안쪽에 사골동, 그 다음에 눈 아래쪽에 상악동.
저평동이라 코 끝나는 부위에 각각 4군데 생길 수 있는데 한 군데 정도 생긴 경우는 입원 없이 그냥 수술이 가능하고요. 여러 군데 특히 양측에 생겨 있거나 물혹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지혈을 하기 위한 패킹 때문에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물은 특별히 가리실 것이 없고요. 그 부비동염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에 충격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혈압을 올리는 활동들, 즉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복압을 상승시킨다든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혈을 일으킬 만한 일들만 삼가하시면 나머지 가벼운 일상 활동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비동염 수술의 원리라는 것이 결국 부비강의 입구, 막혀있는 입구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 입구를 넓혀주기 위해서 기존의 수술들은 이제 정상적인 구조물들, 그리고 뼈 구조물들, 점막 구조물들을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패킹이라고 스폰지 같은 것들을 코 안에 넣게 되면 좀 불편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의 문제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풍선 카테터 수술은 정상적인 조직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그 입구에 풍선을 넣어서 넓혀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증도 덜하고 출혈이 없어서 거의 패킹이 필요 없고 대부분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풍선 카테터 수술은 코 속에 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 부비강을 침범한 경우에는 이 수술에 적응을 받기가 힘들어서 CT를 찍어보고 전문의의 판단을 받으셔서 풍선 카테터 수술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얼굴이 붓거나 멍이 드는 경우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부비강이 안구랑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구를 싸고 있는 안화라는 뼈 구조물에 선천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 코에 있는 피가 얼굴 쪽으로 조금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 주위로 멍이 든다든지 눈 주위로 붓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수술이 위험성이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혈을 막기 위해서 패킹이라는 스폰지를 넣게 되는데 보통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빼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패킹을 조금 더 오래 해야 되거나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결국은 지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구 합병증과 대뇌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비강이 결국 눈이랑 가까이 있고 대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데요. 요즘에는 코 내비게이션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비가 CT랑 연동이 되면서 기구에 연결되어 위험한 구조물에 가면 그 내비게이션 장비로 알 수 있어서 요즘에는 안구 합병증이라든지 대뇌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계와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라 안심하고 수술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